어차피 어설픈 데 나오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교육시켜주는 거 등록금 불려 안 들이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 사업하면 뭐 이렇게 취업하기도 좋고 차라리 자기 스킬이 있으면 나쁘지 않지. 어설픈 데 졸업하는 것보다 나아. 선생님 생각할 땐 그래.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잠시 뭐 이렇게 변두리라서 좀 뭐 재미없을 뿐이지 뭐. 거기 그냥 근처에 주말에 그리고 와서 주말에 놀면 되는 거잖아. 근처에 술 마실 때도 거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술을 즐기는 분들도 거의 있었는데 1번은 그래서 풀었죠. 풀을게요. 안 풀리는 게 몇 번부터 안 풀리대. 네. 저기 6번까지는 풀었고 7번, 8번에서 막혔어. 5번 풀다가 못 풀어가지고 6번 풀었는데 6번은 풀리고 5번은 왜 계속 안 풀리니? 봐. 2분의 홀수파이잖아. 그럼 뭘로 바뀌어? 사인 세타로 바뀌어 안 바뀌어? 2분의 홀수파이 코사인의 사인으로 바뀐다고. 부호는 나중에 결정한다고. 자, 몇 사분면이야?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2사분면이잖아. 그럼 누가 주인이야? 사인이 주인이지. 그럼 얘는 코사인이니까 주인이 아닌 곳은 부호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이해됐어요?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그게 5분의 루트 5라고. 됐니?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나온 거 아니야? 세타에 대한 값이 여긴데 5분의 루트 5가 나온 거잖아. 코사인 세타의 정의에 의해서. 코사인이요? 사인 세타의 정의에 의해서 5분의 루트 5가 나왔다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는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루트 5 나왔다고. 아, 2루트가 아니라 뭐야? 5분의 2루트 5. 부호만 결정해주면 될 거 아니야. 몇 사분면이라고 지금 이 각이. 탄의 세타가 음수라는 뜻은 1 아니면 4지. 6변분의 높이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 응? 여기 나오잖아. 부호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사인이 뭐야? 부호가 음수지. 탄젠트도 부호가 뭐야? 음수지. 사인이 음수고 탄젠트가 음수인 곳은 몇 사분면이야? 사인이 음수, 탄젠트가 음수인 곳은 코사인이 음수라는 거니까 얼싸탄코 해가지고 사분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양수를 선택해야지. 사인도 음수 나왔고 탄젠트 음수라는데 사소면밖에 더 있어 그럼? 응? 그럼 코사인은 양수잖아. 그럼 사사면에서는. 응? 일단 반각은 반각 공식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줘야 되고 바꿔줬더니 사인의 값이 음수인 걸 확인했고 값은 삼각형을 그려서 구하면 되는 거고 코사인을 값을 구해놓고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부호는 사인이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고 아 그럼 세타 각은 사사분면에 있겠구나. 그래? 그럼 코사인 양수인데? 그래서 부호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선택. 이해돼? 네. 뭐가 안 돼서 못 풀었어? 이거 고치는 게 아직 안 돼? 네. 2분의 홀수 파이 세타는 무조건 코사인이 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라고. 부호는 몇 사분면인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고. 응? 예를 들어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어. 자 고치자. 무조건 누구라고? 2분의 홀수 파이니까 무조건 사인 세타라고. 2분하고 사인 세타라고. 그냥 다 무시하고 세타 붙이면 된다고. 부호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라고. 어디야?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는 여기 있네.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잖아. 그럼 3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주인이야? 아니야? 쥐가 주인 아니니까 마이너스 붙이는 거라고. 자기가 주인인 곳만 플러스를 하니까. 응? 알겠니? 응? 그래서 이 각을 막 변환시키고 그림을 그려서 풀 수도 있는데 헷갈리니까 공식화 시켜서 바로 외워버리는 거라고. 부호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2분의 홀수 파이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 몇 사분인지 보고
지가 주인이면 플러스, 지가 주인이 아니면 마이너스. 바꾸기 전에 거 기준이라고. 2분의 홀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파이든 2분의 2파이든 2분의 3파이든 2분의 5파이든 플러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다 그냥 사인 세타라고.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든 필요 없다고. 어차피 그거는 다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 거고, 어차피 4분면의 부호는 각이 몇 4분면인지에 따라 결정되니까 뒤에가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얘는. 응? 그냥 2분의 홀수 파이 더하기 빼기 세타는 무조건 뭐다? 사인으로 바뀌고 세타다. 그리고 얘는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이네 뒷땅 아니네 마이너스 붙여. 그래서 바꿨더니 그게 5분의 루트 5다. 그러면서 i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다. 그림 하나 그려주면 부호는 일단 무시하고 얘는 2루트 5 나오네. 코사인은 5분의 2 루트 5다. 그럼 부호는 뭘까? 사인이 음수네. 탄젠트도 음수네. 4, 4분면이네. 뒷땅인데 코사인이 그러면 플러스네. 답. 됐어요? 또 헷갈린 거 있었어? 6번, 7번은? 7번이요. 7번 안 됐어? 아 7번 이게 했긴 했거든요. 그 7번은?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나열해서 소거시키는 거네. 유리화시킨 다음에. 네. 그럼 첫째 항과 공차가 같으니까 자 첫째 항도 A고 공차도 D를 A라고 하자고. 그러면 일반항이 어떻게 되니? 첫째 항 더하기 n-1D. 그럼 일반항은 AN이네. AN이네. 근데 헷갈리니까 그냥 DN으로 할게. DN. 그럼 그냥 ND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ND나 DN이나 뭐 AN이나 다 똑같잖아요. 뭐 이게 일반항이라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루트 AK니까 K로 놓으면 N 대신에 K를 넣으면 되잖아. 그럼 DK네 DK 플러스 N은 루트 얘는 N에는 N 플러스 1을 넣었으면 K 플러스 1 넣겠지. 그럼 K 플러스 1D네. D에 K 플러스 1이네. 그거분의 1이네. 그럼 가만 보면 루트 D를 묶어내도 되지 않니? 그럼 루트 D분의 1은 상수니까 묶어내고 K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루트에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 요거 구한 거네. 그럼 루트 D분의 1을 묶어내고 얘는 유리화시키면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아니니? 그럼 쭉 나열하면 다 사라지네. 1 넣으면 루트 2 빼기 1 2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연속해서 사라지니까 루트 15 넣으면 루트 16 빼기 루트 15가 2네. 네? 1부터 15까지 넣었다고. 유리화시킨 다음에. 지금 큰 것부터 넣어야 그래서 루트 K 플러스 1 항상 큰 수 기준으로 해야지 유리화시킬 때는 좋잖아. 양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적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니?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사라지니까 루트 16이랑 마이너스 1 남았으니까 계산하면 16은 4고 2는 1이니까 얘는 3이네. 루트 D분의 3이 2네. 그럼 결국 루트 D는 2분의 3이 되네. 그럼 D는 4분의 9네. 그래서 4분의 9n 나왔네. 그러면 A4는 4 넣었으니까 4 사라지니까 답은 9네. 그러니까 나열해서 소거시키는 유리화 부분 분수류의 문제라고 했잖아. 이런 문제를. 네가 계산만 제대로 했었으면 했어요. 싹 사라지잖아. 플러스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야지. 그러면 이 정도는 등차인데 등차는 느낌하면 되는데 시그마랑 등차랑 복합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3점이긴 한데 그 다음 3참수 있습니다. 자 여기 T, T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있다. 기울기 구하자. 미분하면 3T제곱 빼기 1이니까 3T제곱 빼기 1이 미분계수네. 그럼 기울기 나왔고 여기 접점이 있으니까 구하면 어떻게 되니? y 마이너스 y1 T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는 기울기 3T제곱 빼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네요. 이 점이 여기를 지난데 그럼 넣으면 t 구할 수 있어 없어? 지금부터는 고차 방정식 풀어야지. 0,4를 넣읍시다. 4 빼기 t 세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여기다 0을 넣었으니까 1 곱해주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왼쪽으로 싹 다 넣어서 정리하면 2t 세제곱 t는 사라지네. 그럼 이거 4 빼기 2는 2인데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네.
2약분시키니까 t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마이너스 1 확정이네. 네. 그럼 t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t 마이너스 1 바꿔놓으면 직선의 방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오네? y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면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네? 2는 t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제곱하면 1이니까 3 빼기 1이니까 2네? 그 다음에 x 빼기 t는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y는 2x 플러스인데 빼기가 넘으면 더하기니까 더하기 4네? 따라서 x 절표는 y 용넣으니까 마이너스 2네? 어디서 무슨 헛짓을 했는지를 찾아내. 접점 나오고. 아 t를 기울기로 나와버렸구나. 어? 기울기에다가 t를 넣어버렸구나. t가 왜 기울기야? t는 좌표인데. 야 저기 t의 값인데 값. 값을 넣어서 기울기를 찾아야지. 값을 넣어서 점을 찾아야지.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직선을 구하든가 차라리. 이렇게 구하든가 아니면 갖다 놓고 구하든가. 정해져 있는 계산이고 뻔히 나오는 문제는 뭔가 답이 안 나오잖아. 내가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야 돼. 천천히. 이해되심?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자꾸 오늘 헤매고 있으니까 지금 뒤에 진도를 안 나갔지. 2.4짜리 있는데 시간 한참 됐는데도 다 풀지도 않고 멍 때리고 있고. 안 풀리면 어떡한다? 일단 패스하고 뒤에 거부터 먼저 푼다. 아직까지 기본 룰을 모르겠어? 응? 8번 안 풀렸으면 뒤로 넘어갔어야지. 왜 그걸 잡고 있어? 응? 5기로 한번 풀어볼 거라고. 뭔가 내 머릿속에서 헷갈려가지고 착각을 한 게 나타나잖아. 다시 봐도 계속 그 헷갈리는 게 유지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거 다 풀고 다시 나중에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 내가 3점을 못 푼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 집착했는데 잘못 이해가 됐잖아. 계속 t가 기울기인 줄 알고 막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루프에 빠지는 거야. 그때는 다시 저 뒤로 가서 다 해결하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싹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돼. 지운데 안 풀리는 거는 내가 착각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야, 뭔가를. 이해되신? 응? 무한루프에 빠진 채로 계속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지. 그래도 무한일 거겠지. 그냥 무한루프 탈출하려면 결국 코드를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급한 일부터 서버만 좋다면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급한 일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수정해야지. 계속 안 되는 거 잡고 있으면 뭐 금방 해결되냐? 또 그래프 그리는 문제네요. 9번. 그냥 탄젠트 EX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루트 3배한데 평행이동을 시켰네. 그럼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프만 잘 끊어주면 뭐 어딘지 나타나겠네. 그럼 일단 요거부터 뭐 그래프가 어디 있는데 요거 탄젠트 EX니까 뭐가 바뀐 거야? 이거는 정폭이잖아. 이것도 평행이동이잖아. 이거는 뭐가 바뀐 거야? 그냥 기본 그래프가 주기만 바뀌었네. 그리고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위아래가 뒤집혔겠지. 응?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단은. 기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데? 위로 올라가 2분의 파이부터 딱 기본 문제잖아. 그럼 파이가 주기니까 여기서 원점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기본 그래프야. 그런데 이게 2분의 2x랑은 이게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기본 주기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주기가 반으로 줄었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바뀌는 거 아니니? 이해되니? 그리고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무슨 됐니? 마이너스를 곱해버리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되니?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지. 음수가 양수로, 양수가 음수로.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정폭을 했지. 루트 3배. 루트 3배 정폭했으니까 0은 그대로 0일 거고 루트 3배가 정폭된 거야. 그럼 그래프 모양은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대신에 이제 원래 4분의 8 대 1인데 이게 얼마일 때? 8분의 8일 때 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1인데 정폭했으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야. 이 점의 좌표가 플러스 루트 3인 거야. 정폭했으니까. 이해되겠니? 원래 4분의 8,1이잖아. 근데 주기가 바뀌었으니까 8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 역할을 하는 거야. 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8분의 8 때 1인데 1이나 마이너스 1인데 루트 3배 시켰으니까 8분의 파이가 되는 곳에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의 높이가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뭐 한 거야? A만큼
A만큼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범위를 어떻게 주고 앉았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주고 있지.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마이너스 8분의 파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어디 있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사이에 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위치야. 그럼 여기서 값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출발점이 최대값이 되겠지. 내려오고 있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 3에 가서 멈춰야 돼. 그러면 이 원점을 지나면 안 되겠지. 여기가 루트 3이니까 가다가 여기서 스톱. 이 높이가 3인 거야. 지금 평행이동 된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함수에다가 누구를 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넣으면 얼마다 7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함수에다 누구를 넣으면 b를 넣으면 그것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제 갖다 놓고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프 모양 대충 나왔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야. 함수가 7에서 3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알겠니? 기본 그래프인데 음수 때문에 탄젠트 함수가 위아래가 바뀌게 되고, 주기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부터 4분의 파이까지가 한 주기가 되고, 그리고 A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그거는 그래프를 올렸는지 내렸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어쨌든 최대값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일 때 최대값이라는 거야. 이제 함수에다 넣으면 돼. 넣자. F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넣읍시다. A는 그대로 A일 거고요. 마이너스 2, 3 원래 있는 수니까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넣으면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이 값은 7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A는 A고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밖으로 나갑니다. 코사인만 그대로야.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3분의 파이는 탄젠트 60도니까 루트 3이겠지. 그래서 얘는 3이니까 A는 4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A를 알아냈으니까 이제 FB를 구하자. FB는 A는 4로 확정이 됐고요. 빼기 루트 3에 탄젠트 2B 그게 3이랍니다. 그럼 결국은 얘가 얼마가 돼야 얘가 3이 되냐? 그럼 얘가 루트 3분의 1이 되면 되겠네. 그럼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는 얘는 몇 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30도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 B니까 B는 30도가 6분의 파이잖아. 그럼 B가 얼마가 돼야 6분의 파이가 돼야 12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네. B는 12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게 평행이동을 해서 올려버렸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어쨌든 B가 12분의 파이가 돼,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12분의 파이가 B고 A는 4고 약분시켜주니까 답은 3분의 파이가 나오겠네. 일단 평행이동을 지금 시키지 않은 상태의 그래프에는 위 A만큼 A가 저 위로 올라갔나 보지. 그래서 높이가 7이 되는데 이론적으로 얘가 저 오른쪽에 생기나 봐. 이 좌표가 사실은 위로 올라가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가 12분의 파이고 여기가 7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저기 6분의 파이가 돼서 실제로 그림은 그려주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동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12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위로 한참 올려버린 거지, 쉽게 말하면. 이해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프 모양만 알면 자 뭐다? 얘가 여기고 그다음 갈수록 내려가니까 아 처음에 최대값이겠구나. 그래서 최대값을 이용해서 A를 구한 거야. A를 구했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값이 B를 넣었을 때 값이 되는 거지. 왜? 제일 낮은 값은 오른쪽에 있는 이 구간의 값이니까. 그래서 FB가 최소값이니까 3이라고 줬으니까 그냥 갖다 놓고 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기본 그래프 모양만 알면 되는 거지.
평행 이동은 어차피 모양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 플러스 a까지 그림을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이해되니? 탄젠트 기본 그래프 가지고 풀었다는 거? 응? 그래서 문제를 다양하게 연습해봐야지 이제 기초 유형도 풀리지 문제가. 그 다음에 10번은 이 그래프 y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a다. 두 곡선과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자. 얘가 a고 얘가 b란 얘기네. a는 b일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지금 얘는 얘고 얘는 얘인데 그래프는 똑같은데 역전되는 점을 기준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넓이를 A와 B로 했는데 두 넓이가 같다잖아. 그러면 결국은 요거 빼서 적분하면 제로 아니니? 네. 넓이를 구하지 않고 그냥 적분하면 빼서 적분하면 제로 아니냐고. 왜 역전되니까 하나가 7 나오면 그냥 적분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7 나올 거 아니야. 순서를 안 바꾸고 그냥 적분해버리면. 얘가 일단 F야. 얘가 G야. 이거를 적분하려면 F 빼기 G고 얘를 적분하려면 G 빼기 F야. 근데 F 빼기 G를 통째로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제로 돼버리겠지. 왜? 하나는 넓이가 암수로 나올 테니까. 결국 우리는 0부터 2까지 뭐를? 저 두 함수를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서 빼기 저를 하면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k가 되겠네. 요거를 적분하면 뭐다? 제로가 되는 거지. 넓이를 구하려면 이것 빼기 이거 적분하고 이것 빼기 이거 적분하고 좀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빼 적분하면 넓이가 나와. 근데 그렇게 적분해서 넓이가 같다고 하는 거나 어차피 한 번에 적분을 해서 절대값 붙이지 않고 적분해서 제로라고 하는 거나 같은 뜻이지. 그럼 지금부터 적분이니까 4분의 x 4제곱 그냥 기본 적분이잖아. 3분의 x 세제곱 x 제곱이 두 개네. 그럼 2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kx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제로니까 위껏 넣으면 2는 4, 4, 4, 16이니까 나누면 4 8이 16 더하기 3분의 16 마이너스 2k 0을 넣으면 0이니까 필요 없고 그게 제로니까 결국 3분의 12 16 3분의 28은 2k 따라서 2로 나눠주니까 k는 3분의 14 간단한 적분 문제를 준 거고요 사실은. 원래는 가운데 점까지 찾아서 적분해서 끊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점을 찾으려면 저걸 연립해야 되는데 k를 모르는데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저게 근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기를 원래는 0부터 저 교점까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고 적분하고 그 다음에 교점에서 2까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반대로 바꿔서 적분해서 그게 같다라고 놓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저 가운데 걸 안 줬어. 대신에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기를 넓이가 같아? 그러면 하나는 그냥 적분하는 거고 하나는 절대값으로 적분하는 건데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는 건데 그냥 적분하면 그러면 제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운데 교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약간 이제 그 아이디어를 알아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공부를 해야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지 수능에서. 이해되니? 요 구조 잘 나옵니다. 절대값 주고 적분하면 넓이, 그냥 적분하면 부호가 양수함수로 나오는데 결국은 넓이가 같다는 뜻은 그냥 적분하면 제로가 된다는 뜻이야. 0부터 2까지 한 번에 적분해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네가 풀 수 있는 거는 풀어내고 못 푸는 거는 이제 즉 왜 못 푸는지 이유를 알아서 그거를 네 걸로 만들면 이제 네가 경험치가 늘어나는 거지. 자, 이거 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같아요. 이거 하나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거 계속 그 다음 문제 풀 수 있는 거 좀 골라서 풀어와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테니까 이 시험지로. 응? 그 뒤에 2점, 4점짜리 있더만 단답형에 그런 거 좀 풀어오고. 자, 이거 하나 더 시도해 볼게요. 사각형이 있는데 내접한대요. 근데 각을 2등분 했네. AB는 5cm, AC는 3루트, AD는 7. 그 다음 각이 같대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둘 다 같은 원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원 반지름의 길이는 r을 구하는 거잖아. 이거 사인 법칙이랑 관련돼 있는 거지, 분명히. 그러면 이 각이 같은데 이 각을 모르잖아. 세타로 갈게, BC로. 그럼 이 BC라는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니? 코사인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지. 선분 BC의 제곱은 이웃하는 변의 제곱 3, 3은 9, 45 마이너스 2 이웃하는 두 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BC의 제곱은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사인 세타로 가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로 가서 이걸 어찌?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사인 세타분의 선분 BC는 사인 세타분의 선분 BC는 2R이다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일단 이렇게 하나씩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일수 하나 적어놓자. 이것도 똑같이 선분 CD 제곱은 3루트 제곱하면 45 더하기 49 빼기 2 곱하기 7 곱하기 3루트 곱하기 또 코사인 세타.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세타분의 선분 CD는 이것도 2R이다 이렇게 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BC 제곱은 4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네. 일단 식을 이거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것도 선분 CD 제곱은 4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네. 어차피 두 개는 ABC나 ACD나 삼각형이 외접하는 원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BC 하나, 사인 세타분의 CD 하나. 외접원의 반지름은 똑같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게 BC나 CD나 길이가 그럼 어때? 같은 거 아니니? 그쵸? 왜냐면 이게 원주각이면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잖아. 근데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으니까 결국 원주각은 호의 길이는 같아 안 같아? 같은 거야. 그럼 같은 거니까 그럼 이거를 같다고 놓고 연립을 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네. 맞잖아. 코사인이 가는 방정식이잖아. 이걸 갖다고 나와버리면 그럼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사인 세타가 나왔으니까 R을 구해낼 수 있겠네. 계산 연립해 봅시다. 계산하면은 40, 50, 60, 70 빼기 2, 50 곱하기 30 루트 코사인 세타는 얘는 45 더하기 49니까 얼마니? 94 빼기 2, 7, 14 2, 7, 14 3, 1은 3, 3, 42 42 루트 코사인 세타 이쪽으로 이항시키니까 42 루트 코사인 세타에서 30 루트 코사인 세타를 빼면은 12 루트 코사인 세타 94에서 70을 넘겨서 빼면 24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12 나누면 2가 되고 루트 5분의 2 5분의 2 루트 5가 나오네. 됐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해냈습니다. 사인 세타는 삼각형 만들어주면 5분의 2 루트 5니까 얘는 루트 5네. 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5가 되겠네. 일단 사인 세타를 구했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아까 전에 얼마 나왔어? 5분의 2 루트 5 나왔으니까 이걸 집어넣어주면 이거 BC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계산하면 아까 얼마 했니? 70에서 5분의 2 루트 5니까 5는 약분시켜서 없애고 루트 5 루트 5고 2, 3은 6, 6이 12, 12 곱하기 5니까 60이네. 그럼 60을 빼주면 10이네. 그럼 이 길이는 루트 10이네. 따라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 한 세타 알았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BC는 2R. 사인 BC는 루트 10이거든. 나누기 사인 세타니까 곱하기 요거 역수 루트 5분의 5. 이거 약분시켜주면 루트 2니까 5 루트 2. 양변을 2로 나누니까 R은 2분의 5 루트 2. 그래서 답이 1번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문제에서 보면 각을 두 개를 줬어. 근데 우리가 반지름은 결국 사인 법칙이거든. 그러면 결국 나는 사인 세타 분의 마주오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그럼 이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옆에 변의 길이를 3개를 주고 있단 말이야. 코사인 법칙밖에 없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2개를 만들었어. 왜? 삼각형이 2개 보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주각에 의해서 이 호의 길이 같은 거야. 아, 얘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 2개를 갖다고 놨더니 코사인이 나오는 거야. 코사인이 나왔으니까 코사인을 갖다 넣어주면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코사인이 나왔으니까 삼각형만 그려주니까 사인도 나오는 거야. 그럼 마주보는 세트를 알았으니까 사인 A분의 A는 2R. 사인 법칙 공식을 쓸 수 있더라는 거지. 그게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 컨셉이라고. 이해되니? 집에서 연습하고 와. 그래야 다른 문제 풀 때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사용되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각이 같으니까 원주각이니까 호의 길이 같다 정도는 이해해야 되고요.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같은 개념을 사용합니다. 수능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가 나오잖아. 요런 계속 반지름 구하고 사인 구하고 코사인 구하고 이걸 섞어서 계속 돌립니다. 문제를 조금씩 바꾸면서. 그러니까 한 문제를 한 5가지, 6가지 정도 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터득하게 돼. 아, 계속 같은 거 돌리는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알겠니?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했던 문제 중에 틀린 거는 한 번 더 풀어오고 그래서 뒤에 안 푼 거는 풀어놔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풀이 진행할게요. 응? 안 푼 거는 집에서 풀어와. 풀 수 있는데 지금 손 안 댔잖아. 시간 안에 지금 앞에 잡고 풀고 있다고. 아, 그때 3점짜리가 안 풀리면 뭔가 우기가 생기잖아. 오기가 아니라 지금 네가 빨리 풀어서 선생님이랑 뭐가 안 풀리는지 점검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오기 때문에 지금 뒤에 문제 몇 개 더 그 풀 수 있는 거를 체크를 못 했잖아. 집에서 네가 다시 풀어와야지 그럼 뭐.